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매국적인 발언,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만은 청와대는 문창극 총리 지명 인준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보수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12일자에 박근혜의 새 총리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또다시 나라 망신시켰습니다. 그렇게 국격 따지시는 박근혜 씨, 월스트리트 저널 뭐라고 보도했느냐. 2주 남짓 만에 박근혜에 의해서 두 번째로 지명된 총리 지명자가 한국의 정치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잘못 중의 하나인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36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 기간, 그것은 한국 국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문창극의 발언, 공산주의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2차 대전 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됐다는 문창극의 오늘의 교회 발언 동영상, 이것을 KBS가 내보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TV 뉴스K도 같이 보도를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논란에 휩싸인 정황을 자세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문창극 씨가 마지막 수요일 서울대 강의였나요? 거기에서 퀴어 프레이드, 동성애자들의 프레이드를 놓고 나라가 망하려는 징조를 보인다라고 했던 그런 발언들도 소개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런 발언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미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적 발언을 하면은 그 정치인 매장됩니다. 나라가 망하려는 징조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미국은 벌써 망했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보십시오. 동성애, 여기는 거의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인간들은요, 보수가 아니라 극우주의자이고 또한 너무나 무식합니다. 예. 결국 문창극을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김기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 인사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맡고 있습니다. 안대희 결국 낙마했죠. 문창극마저 낙마한다면 이번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유임시킨 박근혜 입장으로서는 문창극마저 날아가면 김기춘을 더 이상 유임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문창극마저 밀리면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김기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공을 통틀어 망할 때는 그렇게 강박증에 시달려서 더 큰 악수로 막으려다가 망하는 겁니다. 역시 청와대에서는 갑이 김기춘이고 그 아래에 박근혜가 있다, 이런 시중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김기춘 대통령의 박근혜 비서실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어제는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거주하는 분이신데요. 여성분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리고 사용료 1년치를 선납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된 셈인지 유럽 쪽에서는 한국의 인터넷에 접속은 할 수 있지만 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기자이체를 하고 그리고 사용료 신청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직접 조합원 가입하고 그리고 사용료까지 1년치를 납부하고 가셨는데요. 이분 이야기는 올해인가 작년인가 유럽 지역 교민들 체육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암스테르담인가요? 암스테르담 근처에 있는 네덜란드에서 했는데 한 300여 분이 모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00여 분이 모이셨는데 다들 이야기가 국민TV 애청자였다는 겁니다. 다들 잘 조합원에 가입해서 출자금을 납입하고 사용료를 기자이체에 신청하는 것이 잘 안 돼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갈 때 전부 다 하자 이런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 교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자라서 유럽 현지에서 직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만든 점 깊이 반성하고 저희 시스템을 개선해서 여러분들이 유럽의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지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스위스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처음에 보통 얘기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달라고요. 왜 가입해야 되느냐? 그건 지금까지 너무나 누누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쉽게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 잘 안 되시는 분들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아까 문창극 얘기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도를 해서 나라 망신시켰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문창극 발언을 분석한 다음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정말 뉴라이트보다도 더 노골적이고 더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창극의 역사인식은 뉴라이트보다도 더 심각한 사관이다. 전형적인 서양의 우월론, 그리고 일제 식민사관, 그리고 극단적 반공주의, 반공논리가 결합된 최악의 조합이라는 것이죠. 조선인은 지저분하고 나태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서양 우월론이고 서양인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와서 만들어낸
전형적인 식민사 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우리 민족의 DNA에 박혀있다 라는 식. 그래서 일제히 지배를 계기 삼아서 우리가 한 단계 올랐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만은 말 안 되는 얘기죠. 예,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김기춘을 구하기 위해서 문창극을 밀어붙이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민들 촛불 듭니다. 지금은 또다시 이 박근혜 정권의 문개기 전술에 빌려서 다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촛불이 주춤해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또다시 문창극을 총리로 밀어붙이면은 이 정권 또다시 거센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7월 30일 선거에서 재보궐선거에서 또다시 철퇴를 받을 겁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요. 문창극은 총리 자격이 아니라 국민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라는 취지의 사설로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선택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 역시 동감입니다. 총리 자격이 아니라 국민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일본 가서 일본 내각에서 총리를 하든가 총리할 자격이 없으면 어디 장관이라도 하든가 해야 될 인물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일본에서는 환영한다고 그러죠. 문창극에 대해서.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동안 여러 교회와 단체, 학교 등에서 강연했다는 내용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이것은 단순히 친일이니 친민이 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결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수없이 토해냈다. 이제는 그의 총리 자격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무의미해 보인다. 그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상황이다. 각종 강연으로 드러난 그의 신념과 철학 역사관은 매우 뚜렷합니다. 조선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므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가피했으며 한국이 온전하게 독립했으면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분단은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며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사과받을 필요도 없다. 라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입으로 과거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그 논리 웃깁니다. 해방된 지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 있는 우리가 부끄럽기 때문이랍니다.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 있는 우리가 부끄럽기 때문이래요. 이런 인간, 이건 거의 일본인보다도 더한 일본인들 중에서도 극우파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민족성에 대한 철저한 비하 그리고 일제강점을 합리화하려는 친일 식민사관 극단적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남북분단 불가피론에까지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빗나간 종교적 신념까지 더해져서 가장 끔찍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 내용이 파문을 빚자 교회라는 특정 장소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어서 일반인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문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교회가 아닌 일반 장소에서 말하면 조선민족은 부지런하고 독립심이 강한 민족으로 모든 게 180도 바뀐단 말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의 발언들은 너무나 명료해서 오해하고 싶어도 오해할 소지가 전혀 없다. 이제 와서 교회 강연 탓이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문창극의 변명은 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개신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들은 전부 친일파들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신자들을 상대로 이야기할 때는 조선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밖에 나가서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신자들에게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가피했다고 기독교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기독교인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오해고 무슨 오해란 말입니까? 한겨레신문 사설이 지적하다시피 그의 발언들은 너무나 명료해서 오해하고 싶어도 오해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과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이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창극의 사고와 인식은 국민을 아우르고 소통시키기는커녕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와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식민사관의 바탕을 둔 민족 개조론을 가지고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나설 것을 생각하면 정말 섬뜩하기조차 합니다. 여기에 아무데나 하느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그런 종교적 편향까지 고려하면 아무리 봐도 총리로서는 부적격입니다. 총리보다는 차라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매진해서 지하철에서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나 외치고 다니라 얘기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문창극의 각종 망언은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 여전히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명 하루 만에 언론에서 찾아낸 발언 내용을 두고 청와대 쪽이 그런 발언이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느냐라고 변명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어쨌든 문창극 후보자의 총리 자격 문제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청와대는 검증 실패의 책임을 자인하고 곧바로 지명을 처리하는 게 그나마 파문을 조기에 수습하는 길입니다. 문창극도 이쯤 됐으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알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버티기로 나가는 거 저 이유 다 압니다. 첫째 하나는 만약에 문창극마저 낙마하게 되면 김기춘 경질은 불가피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에게 무슨 신세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온갖 김기춘 경질에 대한 심지어 여당 내부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으면서 김기춘을 꽉 껴안고 있는데 문창극이 낙마하면 김기춘도 낙마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한번 밀리면은 맛이 간다라는 식의 사고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랬죠. 한번 밀리면 안 된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우파와 그리고 개혁파들의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도층 중에서 개혁적인 인사들은 자기들이 잘못했으면은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가 하면은 자칭 우파들은 아무리 잘못된 일을 저지른다 손치더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끝장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버티기로 나섭니다. 예. 그런 관행의 연장선에 바로 문창극의 버티기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요. 문창극이 그런 식으로 버티기를 하다가는 정말 정권 말아먹습니다. 정권 말아먹어요. 돌석자의 기둥주 홍석주 기둥이 되는 돌이라. 이름도 멋있어. 세모 언니 꿈 깨요. 변태 잡아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게요.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가짜 수강증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아 됐고 난 저 변태랑 경찰서 가야겠어요. 가서 조서 쓰고 낱낱이 죄를 까봐야겠어요. 셋 다 같은 부시원? 소가 큰일 났어. 정모가 너랑 나랑 빨리 들어오래. 국민라디오 6월 드라마 무지개 도둑 매일 오전 11시 40분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교육감 계획파들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17군데 중에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무려 13군데 이른바 진보 계획파들이 교육감을 잡았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정한 승리자들은 진보 교육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육감 중에서 정교조 출신이 무려 8명이나 됩니다. 정교조만 얘기만 나오면은 마치 나라 말아먹는 것처럼 몸서리치는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들. 저도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정교조 교사들을 학부모로서 정교조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그런 시절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정교조 교사들은요, 무엇보다도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갖다 주는 부모를 우선순위로, 그리고 그런 부모들의 자녀를 더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교조 교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호감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물론 뭐 정교조라고 해서 모든 교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교조에 속해 있는 교사들 숫자도 몇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나쁜 교사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정교조 교사를 학부모로서 정교조 교사를 담임으로 만났던 대부분의 학부모들, 저와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교조 교사들 다 칭찬합니다. 심지어 정교조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정교조 식별법에 천지를 안 받는 교사, 그리고 늦게까지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준비하는 교사, 이런 교사들이 정교조 교사다라고 그런 식별법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경향신문에서요. 비전 라이프 팀장인가요? 김석 팀장이 정교조 교육감과 총리 지명자, 아마 이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교조가 하는 일이 모두 옳지는 않을 것이다. 정교조 교사들이 모두 훌륭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단하다. 17개 시도교육감 중 8곳을 전교조 출신이 차지했다고 한다. 2012년 10월 기준 회원수가 54,808명으로 전체 교원의 11.9%에 불과한 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의 절반 가까이를 맡게 된 것이다. 여기에 힘입어 전국 교육감 가운데 13곳을 진보 진영이 가져갔다. 한 보수신문은 6.4 지방선거 결과를 알리면서 일면 톱 제목을 여도 야도 아닌 전교조의 압승이라고 달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보수신문을 다시 뒤져봤다. 회원수가 전교조의 3-4배에 이른다는 한국교총의 안양옥 회장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선거에 나오는 보수 후보들은 대부분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다. 심하게 말하면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자신밖에 볼 줄 모른다. 진보 진영은 조직 간의 정서적 연대감이 있다. 큰 목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할 줄도 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전교조 회원수는 54,808명이네요. 전체 교원의 11.9%, 10분의 1 남짓 되는 숫자라고 합니다. 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회원을 갖고 있는 한국교총, 서너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교총의 회장 인터뷰가 선거에 나오는 보수 후보들은 다 접대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선거에 나가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반면에 진보 진영은 큰 목표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할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학사 전반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 정교조 교사들이 칭찬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김석 경향신문 비전 라이프 팀장도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지적에 공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며칠 만에 학교에 등교한 날인 것 같았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뒤로도 선생님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어려운 제자를 도와줄 수 있게 라고 얘기하는 것을 몇 번 더 봤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다. 그래서 인간을 수단 취급하는 것은 참지 못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정교조 선생님도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 좋아했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 못하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지 못하는 것을 항상 미안해했다는 겁니다. 이 선생님 몇 해 뒤에 정교조가 만들어질 때 참여를 했고 그리고 정교조 초기에는 법의 노조, 법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임됩니다. 한동안 매우 어렵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석 경향신문 비전라이트 팀장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정교조 교사의 모습도 그 한국교총의 안양옥 회장이 말한 그 보수 후보들, 자기만 아는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과는 딱 정반대입니다. 대접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밥 사준다고 한번 만나자고 했더니 밥 사줄 필요 없습니다. 하라면서 제 딸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그리고 잘 돌볼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 봉사 같은 거 돌아가면서 급식 봉사를 그때는 했어요. 그럴 때 빠지지 말고 넣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에게 베풀려고 합니다. 희생할 줄도 압니다. 물론 모든 정교조 교사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그 한국교총의 안양옥 회장 말했듯이 올 것이 온 겁니다. 정교조 출신 교육감이 대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수 교육감
이런 사람들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 교육감을 지지한 사람들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교조 출신이 대거 교육감이 된 것 때문에 나라가 난리라도 날 것처럼 얘기를 한다. 왜 그럴까? 몇 가지 글을 읽어봤다. 전교조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왜 나쁘다고 하는지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었다. 짐작가는 바는 있다. 전교조가 출범할 때 내세운 대표적인 운동이 촌지 안 받기다. 안양옥 회장의 말처럼 대부분 대접받으며 살아온 후보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전망한다. 역사 교과서를 놓고 정부와 충돌할 것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새 총리로 지명된 문창거 역사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거, 이게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있었던 거야! 말도 안 나옵니다.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경제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야. 이게 바로 새 총리로 지명된, 그리고 이 정부의 역사관 아닙니까? 전교조가 물론 잘못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전교조 교육감을 택했습니다. 왜 국민들이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을 선택했는지 이 정부, 그리고 이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이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왜 우리가 오판했는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무곤님이 늦게나마 CMS 신청했다. 이제 당당하게 들을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물도 없수다 님은 어제 조합원 가입하고 조합비 납부 CMS 신청 완료하셨답니다. 저희 권유, 그리고 문창극의 지저분함, 그 정권의 미련함에 통탄해서 가입하고 CMS 계좌이체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심리적 영향이 저희 조합원 모집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난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매일 한 10에서 20명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잃지 말고 무엇보다도 대한 언론들을 키워야 합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문창극 발언 동영상 특종 이런 것을 발굴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재력입니다. 무엇보다도 거의 26,000명에 가까운 여러 조합원들이 제보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감시의 눈길을 보내면서 저희들을 격려해주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식으로 얘기하자면 저도 기자해봐서 알지만은 지금 2달밖에 안 된 뉴스K 무섭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키워주시면은 정말 괜찮은 언론으로 크게 자라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인터넷으로밖에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물론 크롬캐스터 이런 걸 이용하면은
TV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 바뀌면은 저희들도 뉴스 전문 채널 혹은 종합편성 채널로 진출할 겁니다. 자,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이 정권을 더 은밀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칼럼은요, 경향신문 우석훈 박사의 칼럼인데요. 생태경제 이야기. 이거 사실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립니다. 좋은 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환경 급식의 위력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여전히 친환경 급식이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이야기고, 왜 진보 교육감들이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설명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상급식이 선거에서 위력을 한번 발휘한 이후 야당 정치인들은 이 주제를 이미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이미 한번 했고 무상급식 같은 뭐 쌈박한 거 없나, 이런 게 후보들의 고민이다. 한 번 써먹은 것은 지나간 것. 주류 정치인들에게 선거야말로 어쩌면 인스턴트 백화점 같은 건지 모르겠다. 진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몇 개 골라잡고 거기에 약간의 포장을 더해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 정책의 인스턴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급식을 둘러싼 두 가지 흐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격돌했습니다. 무상에서 친환경으로 내용이 진화한 진보 쪽과 보통 GAP라고 부르는 국가관리 농수산물 우수관리인 인증제라는 GAP가 국가가 관리하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를 GAP라고 하는가 봐요. 가버먼트 뭐 어쩌고 사인드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언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GAP 이건 보수의 정책이었죠. 이 두 가지가 격돌을 했습니다. 먼저 우석훈 박사는 일본의 경우를 드는데요. 국가 인증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쳐주는 것이 지역 생협의 자체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건 내가 보장합니다. 라는 생협의 간판 농산물이 더 고급으로 쳐준다는 겁니다. 생협을 통해서 장기간 계약 재배를 한 농산물이 도농협동의 정신에도 맞고 더 안전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국가가 개입하면 많은 분량을 대충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구멍이 뚫리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친환경 농산물이나 GAP 같은 국가 인증을 넘어서 지역의 생협들이 로컬 푸드 중심으로 직접 보정하는 형태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먼 일의 일이긴 합니다만. 친환경 농산물과 GAP가 진보와 보수의 학교 식단 꾸리기에서 정면으로 붙었는데 결과는 친환경 쪽에 완승이 되었다. 보수가 먹이겠다고 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우수 농산물, 이게 왜 문제일까? 물론 아무런 관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워낙 보편적인 인증제라서 친환경 농산물보다는 관행농, 즉 농약도 치는 그런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무관리로 방치된 농산물보다 우수하다는 의미이지 무농약이나 친환경보다 우수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보수들은 GAP, 농약은 과학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꺼내면서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만은 친환경 무농약이 이긴 겁니다. 정몽준 후보가 꺼내들었던 이른바 농약급식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친환경 농산물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인근 농장에서 농약이 유입될 수도 있고 상류의 골프장에서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한 마을 전체가 친환경 인정을 받는 게 제일 안전하지만 아직은 도입 초기라서 완벽한 관리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건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학교와 생협 그리고 장기 계약 농가가 안전한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문용린 서울시 당시 교육감이 가자고 한 방향은 농약은 과학이다라는 기가 막힌 표현처럼 기본적으로는 잔류 농약이 관리되는 정도의 농산물, 그걸 얘기했던 겁니다. 친환경 농산물 수준의 관리를 하면 가끔 사고처럼 농약이 잔류하는 일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중독 같은 거 절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GAP 시스템으로 가면은 식재료 관리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과거 식중독이 빈번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들은 잔류농약 관리하는 정도의 시스템으로 가면서 농약급식 문제를 꺼내던 쪽이 오히려 자살골을 넣은 것 아니냐. 진보 교육감이 많이 당선된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자체 인정돼야 되고요. 로컬푸드, 학교 텃밭, 농업교육 등 급식이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멉니다. 하지만
국가인정제 GAP로 가지는 말자는 선택이 이번 교육감 선거의 결과가 아니냐. 친환경 무상급식이 여전히 위력적인 정책이라는 것 여전히 여실히 증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안전한 농산물을 먹이겠다는 진보계획 교육감들의 친환경 무농약 정책이 국가가 인정하는 GAP 시스템이 더 낫다는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누른 겁니다. 진보교육감들의 방향이 맞은 거죠. 그리고 맞는 방향의 공약은요. 아무리 반복해도 여전히 지지를 받는 겁니다. 정말 후화무치하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름 비슷한 우석훈 박사와 비슷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쓴 시론 부분적으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의료법 위반은 어디에다 고발하느냐는 시론을 경향신문에 기고를 했는데요. 복지부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부가 내놓은 병원 영리부대사의 확대 그리고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조치는 의료법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법은 병원이 영리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복지부가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사실상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병원의 영리부대사 확대가 환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게 우석균 정책위원장의 지적입니다. 정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연구 개발이라는 부대 사업을 병원의 영리자회사로 허용을 했는데요.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와 개발은 환자들과 상관없지가 않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는 의사의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환자들은 처방된 약과 의료기기를 써야만 합니다. 의사가 이런 의료기기를 쓰라고 하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지부는 환자들에게 강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했다고 자랑을 하는데요. 무서운 거는 식품 판매업이 영리부대 사업으로 추가됐다는 겁니다. 지금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것에는 건강기능식품 아닌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컨대 요즘 유행하는 유산균이나 비타민 이건 그냥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건강식품입니다. 결국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유산균 들어있는 거, 이 비타민 좋다라고 처방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건강식품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부대사 보면은 의류 생활용품도 할 수 있게 하고 수영장 헬스클럽 체육단련장도 할 수 있게 하고 호텔과 건물 임대까지 추가를 해서 결국은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도록 보건복지부가 결국은 의료법을 어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정부가 범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은 어디에다 고발을 해야 되느냐라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의 절규. 오는 7월 31일 재보궐선거에서 심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